4번 다항식 fx에 대하여 등식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 fx는 x 4승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b가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하이루 머리 색깔이 바뀐 것 같군요. 아닌가? 원래 까만색이었나? 왜? 아 그래 촬영 중이에요. 자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는 x에다 뭘 넣어도 항상 얘가 성립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문제의 조건에 있어요. 그럴 때 a하고 b의 값을 구해라 라는 그런 문제인데, 자 그러면 좌변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x에다 아무거나 넣어도 성립을 한다며. 그러면 요거랑 여기에서 x에다 뭘 넣으면 좋을까? 뭘 넣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 그렇죠?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x제곱을 2라고 해서 한번 넣어보고 싶고. 뭔 소리냐면 x에다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이만큼이 다 0이 돼버리지. 왜? 요게 0이 되기 때문에 0 곱하기 뒤에 뭐 곱하지만 뒤에 뭘 곱하든 상관없이 항상 좌변은 0이 돼버린단 말이야.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 좌변이 0인데 우변에는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뭔가 값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1의 4승, 그 다음에 플러스 a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요거는 1, 요것도 플러스 a 마이너스 b 해가지고 아 1 플러스 a 마이너스 b라는 게 0이구나 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 있다는 거지.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하고 있어요? 시험 봤던 거 풀이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갖고 왔나요? 훌륭하군요. 자, 그 다음에는 또 좌변이 생긴 모양에서 볼 때 여기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x제곱이 2가 되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x제곱이 2가 되면 여기가 0이 돼버리잖아. 0이 돼버리면서 앞에 무엇이 곱해져 있든 뒤에 무엇이 곱해져 있든 무조건 좌변은 다 0이 돼버린다는 것이야. 중간에 0이 하나 곱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x제곱이 2니까 그럼 x 4승은 얼마일까? 은성? x제곱이 2면 x 4승은 얼마예요? 그렇죠. 얘를 또 제곱하면 x 4제곱이 되는 거니까 4, 그 다음에 플러스 2a 마이너스 b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식이 나와서 a하고 b에 대한 연립일차 방정식이 되는 것이죠. 오케이? 이거 풀어주면 나와요. 얼마 나오냐면요. 최종적으로 답만 써놨네. 자, 두 개 빼면 되겠네. 빼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는 빵 해서 a는 마이너스 3이 나오고요. a가 마이너스 3이 나왔으면 이쪽 이만큼 계산해서 0이 나와야 되니까 b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를 구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을 써주면 됩니다. 답은 마이너스 5고요. 야 이거 풀이를 다 하는 건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 책에 다 있어. 레알 뻥 안 치고 여기 있는 문제를 그대로 풀어놨다는 것이죠. 그대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풀었던 것이야. 풀이를 했던 것이에요. 이상하다. 소영이 왜 안 오지? 아까 만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제 온다 그랬어요. 아니야. 내가 어제까지도 계속해서 너 시험 보러 언제 올 건데 그랬더니 언제 오겠다고 얘기했어요. 자, 책을 펴보시면 이거는 2권이고 아직 1권 끝부분에 조금 덜 했어. 그래서 1권을 좀 꺼내보세요. 1권 꺼내보시고 제 생각에는 최대 최소의 첫 번째까지 조금 설명을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펴보세요. 또 아영이 책을 펴보면 어디까지 했는지 왜 이렇게 많이 넘어가. 중간에 책이 아주 깨끗하군요. 이쪽까지? 78페이지까지 했다고? 77까지 했어. 말도 안 돼요. 아니네. 그럴 리가 없어요. 77까지 해. 진짜? 진도가 많이 뒤에 있네요. 어떡하니? 오전반이랑 한 3시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A가 느려요? 그래요, 느려요. 왜요? 왜 그렇지? 이상하다? 느릴 리가 없는데? 아니면 오전반 어디까지 하는 거? 이 1권 끝냈어. 지난 시간에. 1권 끝냈는데? 그렇군요. 최대한 열심히 해보도록 하죠. 자, 78페이지. 근데 토요일이랑 하면 몇 시에 나오고? 원래 하던 시간에. 똑같고 일요일 똑같고 3월에 말이지. 5시부터 6시 40분. 화목토 괜찮다며?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막 여튼 그래요. 짜증나 쓰이고 나니까 다시 또 월세. 아니에요. 월세 아니에요. 고마워요, 여러분. 여러분, 고마워요. 왜 그래. 자, 78페이지. 필수 예제 5번을 잠깐 보도록 하죠. 필수 5번. 자, 2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얘의 그래프와 그
다음에 직선 y는 x 플러스 k. 얘가 두 점 A하고 B에서 만난다. 점 A의 x좌표가 마이너스 2일 때 점 B의 좌표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A하고 B하고 두 점에서 만난대요.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 중에서도 점 A의 x좌표를 줬네. x좌표가 마이너스 2라고. 그럼 y좌표는 일단 뭘까?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요거랑 요거. 그렇죠. 오, 그래요.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k가 있으니까 값이 안 나와요. 값이 안 나오고 위에다가 이제 대입을 하는 거예요.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면 요거는 4가 되고 마이너스 4 플러스 3 해가지고 아하, 한 점이 마이너스 2,3이구나 라는 거를 마저 구해주죠. 그 다음에 요거가 있으면 k 값을 구할 수가 있어. 왜? 이 y는 x 플러스 k라는 것도 마이너스 2,3을 지나야 되거든. 그래서 y에다 3, x에다 마이너스 2를 넣으면 3은 마이너스 2 플러스 k 해가지고 k 값은 얼마다? 5구나 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원하는 건 이제 점 B의 좌표를 구하라 라는 거잖아. 그쵸? 점 B의 좌표를 구하라는 거니까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는 식과 그 다음에 이 1차 함수인 x 플러스 k 대신에 이제 5까지 넣어가지고 x 플러스 5라는 녀석이랑 같아지는 그 x 값을 구하면 아마도 해가 두 개가 나올 텐데 그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2고 나머지 하나가 뭔지 그게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x제곱 정리해보면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될 것이고 다 넘긴 거야 왼쪽으로. 그러고 나서 딱 봐도 인수분해가 되는군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니 그래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라는 녀석과 1이라는 녀석이군 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2는 아까 여기 a에서 써먹었고 점 B의 x좌표가 그래서 1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y좌표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넣으면 이거 x 플러스 5라는 거 알고 있죠. k가 5라는 거 구했으니까 그래서 y좌표는 6이 된다. 즉 B점의 좌표라고 하는 건 1,6이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간단하죠?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주어져 있는 게 뭔지 보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다음 필수 예제 6번. 얘들아 고등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할 거죠. 어우 야 그거 봤냐? 그 수능 범위 조정되는 거? 수학? 아직까지 관심이 없군요. 2월 말에 완전 확정된다고 하니 확정이 되면 다시 좋은 거 안 좋은 거? 얘기해 줄게요. 문과를 선택할 거면 범위가 더 늘어나고 수학 범위가 우리 이과문과 선택해요. 그게 배우는 건 똑같은데 시험만 따로 본대. 나도 그 말이 뭔 말인지 정확히 이해는 안 되는데 배우는 것 자체는 교재 자체는 똑같은데 시험만 따로 이렇게 있대. 이과 문과가 정해야 되는 셈이지. 시험을 따로 봐야 되니까 수능 시험이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이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보다 수학의 범위가 조금 줄어들고 문과는 기존보다 조금 더 늘어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 아직 근데 확정 아니고 2월 말에 확정이 된대. 뉴스에 지난번에 며칠 전에 나왔더라고. 자 필수 예제 6번.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그래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3x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얘네 둘이가. 얘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대략 개형만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것이고 2차니까 2차 함수 그래프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 다음에 얘는 1차 함수니까 아마도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얘네들이 만나는 점이 하나, 두 개에서 만난다라고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진 것이야. 자, 이 중 한 교점의 x좌표가 1-루트2일 때 그러면 두 교점을 A랑 B라고 했을 때 한 교점에 x좌표를 줬네. A라는 녀석의 x좌표가 1-루트2다 라고 이렇게 준 것이야. 그러면 문제에서 묻는 거는 뭐냐면요. A하고 B 값을 구해라 라고 하는 건데 뭐 다른 거 교점 좌표도 하나 없이 어떻게 A랑 B의 점을 구하라는 것이냐? 방법이 있죠. 무슨 방법이 있나요? 요 해가 1-루트2라는 게 약간 좀 요상하다는 느낌이 드니? 지지난 시간 정도에 했던 게 뭐였냐면요. 그 2차 방정식 해에 켤레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무슨 얘기냐? 얘네들이 전부 다 유리수라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이 유리수가 나와야 되는데 어느 한 근이 1-루트2 이런 식으로 무리수가 나왔다. 그러면 반드시 다른 한 근은 뭐가 되냐? 무리수 부분 없앨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무리수 부분에 부호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다른 한근을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기억나나요? 그거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요 두 개의 근을 1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얘기한 것만 가지고도 1 플러스 루트 2가 나머지 한근이라는 걸 알아내야 된다는 거지. 왜? 얘네들 개수가 전부 다 유리수라고 그랬거든. 여기 보면 유리수 A, 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두 근, 이게 두 근이죠. 두 근의 합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될까라고 하면 요거를 알파라고 두고 요걸 베타라고 두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예요?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 없어지고 2가 나오겠죠. 그리고 두 근을 합하면 곱하면 얼마가 되죠? 알파 곱하기 베타를 하게 되면 얘랑 곱하게 되면 1 마이너스 2 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A 값이랑 B 값을 구하라는 거거든. 근데 얘네들이 갑자기 알파 베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2차 방정식이 무엇의 근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하고 만나는 그 교점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 교점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것과 3x 마이너스 1이 같아지게 만드는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얘랑 얘다라는 것이야. 그래서 얘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이쪽으로 왼쪽으로 다 넘겨요. 그러면 a-3x 플러스 b 플러스 1은 0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요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값이 그래서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사용을 해보면 마이너스 a분의 b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a-3이라고 하는 게 2고요. 그 다음에 a분의 c라고 하는 b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두 근의 곱인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이렇게 식을 세워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a랑 b 값을 구해주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니까 갑자기 뭔 소린고 라고 하는 것 같아서 정리해서 한 번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문제를 보니까 2차 함수 얘하고 그 다음에 직선 얘는 일단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점에 x좌표를 준 거란 말이죠. 1-루트 2. 그러면 이 1-루트 2라는 값이 여기다가 들어갔을 때 무언가 값을 갖겠지. 그 y 값이랑 x에다 1-루트 2를 넣었을 때 그 y 값이랑 서로 같다라는 얘기잖아. 그게 그냥 그 원칙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래, 어차피 교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얘하고 같다라고 놓고 얘를 정리하면 2차 방정식이 될 텐데 그 2차 방정식 풀어서 근이 두 개가 나오겠죠. 그 두 개가 바로 얘랑 얘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1-루트 2를 줬으니까 다른 한 근은 1 플러스 루트 2가 되어야 돼. 왜? 켤레근을 가져야지 유리수로 개수를 갖는 그 2차 방정식 두 근이 될 테니까. 그래서 1-루트 2, 1 플러스 루트 2면 둘이를 더하니까 2고 곱하니까 마이너스 1이다를 이용해서 역으로 이렇게 개수들을 근과 계수와의 관계 써서 개수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마무리를 해보면 요만큼이 성립을 해야 되니까 요 괄호를 풀어보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a 플러스 3은 2고 따라서 a라고 하는 녀석은 1이어야 되겠군요. 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b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2다 라고 같이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a는 1, b는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방금 설명한 게 이해가 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라도 143번, 144번, 145번을 푸는데 그 중에서 143번이랑 145번 이 두 개만 일단 풀어보세요. 143, 145 두 개를 풀어봅니다. 소영이 안 와. 도현이도 아니 오고. 제가 잠깐 전화를 해서
38.5도, 38.8도까지 올라갔었어요. 어젯밤에도 38.5도까지 올라갔는데 별 상관은 없죠. 자, 145번 문제 보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 얘의 그래프와 y는 2x 마이너스 1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 중 한 교점의 x좌표가 2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라는 얘기는 다른 한 점의 x좌표는 2 플러스 루트 3이다. 라고 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두 점을 다 준 거야. 두 점을 다 줬는데 뭐냐면 이게 근은 근인데 무엇의 근이냐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하고 2x 마이너스 1이 만나는 그 교점. 만나는 그 교점이기 때문에 서로 같다라고 이렇게 둔 거지. 요거를 이 2차 방정식 풀었을 때 그 근이 요거 두 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알파 플러스 베타는 2 마이너스 루트 3이랑 2 플러스 루트 3을 더하면 루트 3 없어지고 4밖에 안 남죠. 그리고 두 개를 곱하면 알파 곱하기 베타면 4 빼기 3에서 1만 남겠네요. 그 얘기가 뭐냐면요. 얘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보면 각각 4 그리고 1이다. 요거를 이용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오른쪽에 있는 걸 다 왼쪽으로 넘기면 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ax 왜 플러스라고 썼을까? 넘어오면 마이너스로 묶어서 a 플러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넘어오면 플러스 1로 넘어오니까 플러스 b 플러스 1는 0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기억나나요? 두 근의 합은 뭐였죠? 마이너스 a분의 b 뭐 이런 자다가 이렇게 툭 건드리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 뭐 이런 거 툭툭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럼 두 근의 합이라고 하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건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야 되니까 a 플러스 2가 바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돼야 된다. 두 근의 합이어야 된다 라는 얘기고 이게 아까 여기서 구해놨던 4라는 것이죠. 그래서 a는 얼마? a는 2라고 이렇게 하나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b는 두 근의 곱은 a분의 c이기 때문에 1분의 b 플러스 1 해가지고 b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b 플러스 1이 되고 얘가 아까 구해놨던 1이 되어야 하니까 b는 0이다.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면 2가 되는 것이죠. 소영? 근과 계수와의 관계 혹시 기억나나요? 약 설 바로 전에 했었던 것 같은 느낌인데 잘 기억이 안 나면 유튜브를 한번 참조를 해주세요. 알겠죠? 유튜브에 그대들 말고 학원 안 다니는 친구들도 보고 있다니까? 이제? 약간 아무도 안 본다면서. 아니 보고 있더라고. 보고 있고 댓글도 달아주고 있어요. 인직 에이, 어머니 말고도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 아니 댓글에 달아주더라니까. 댓글이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 봐야 알죠. 그렇죠. 한번 봐주세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필수예제 7번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 요 단원이 요 근처에 있는 단원 중에 이 문제가 이 단원 근처에 있는 문제 중에서 제일 좀 복잡하니까 잘 봐. 알았죠? 요런 유형이 제일 그나마 풀이가 좀 길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필수 예제 7번 문제를 보면 필수 7번 y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의 그래프와 y는 x 마이너스 k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3루트 2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게 되면 일단 만나는 점이라 그랬으니까 만나는 점이라 그랬으면 둘이 서로 같다라고 일단 놓고 시작을 하는 것이야.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k랑 같다라고 놓으면 이렇게 되면 정리를 한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쵸 소영? 얘를 오른쪽에 있는 거를 왼쪽으로 넘겨서 는 빵으로 이쪽 우변을 0으로 만들어주면 2차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럼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근이 지금 여기서 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다니까 아마도 근이 두 개가 나올 것이야. x는 무엇 그리고 무엇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건데 걔네 두 개가 뭐냐 하면 결국 이 두 그래프에 만나는 교점의 x좌표들 두 개가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게 지금 하고 있는 단원의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만나는데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3루트 2라고 하는 거죠. 3루트 2라고 하면 자, 얘가 만나는 두 교점을 A하고 B라고 이렇게 놔둬 봅시다. 놔두면 X좌표, Y좌표가 이렇게 나오겠죠? 나오는데 두 근도
정보가 없어. 이거 풀 수도 없어. 왜? K 값, K라고 이렇게 문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숫자로 이렇게 나올 리가 없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알파 그리고 베타라고 일단 놓습니다. X좌표를. X좌표, 이 알파랑 베타라는 건 이 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근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쵸? 그러면 얘가 알파였으면 그러면 Y좌표는 뭐가 될까라고 하는 걸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1이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알파 마이너스 K라고 써도 돼. 왜? 두 점 다, 두 방정식 다 알파 콤마 뭐 시기를 똑같이 지나야 되는 거거든. 교점이 좌표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나마 좀 더 간단하게 하려면 알파 마이너스 K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왜? X좌표가 알파일 때 여기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고 하면 알파 마이너스 K가 Y 값이 되니까. 그 다음에 밑에 베타라고 하는 것은 Y좌표는 역시나 X에다 베타를 넣으면 베타 마이너스 K 이렇게 두 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겠죠. 구하고 나서 이제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래? 거기 거리를 줘놨어. 거리가 3루트 2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중학교 때 그 두 점 사이의 거리 했던 거 기억나나요? 어떻게 했었죠? X좌표끼리 빼가지고 제곱하고 Y좌표끼리 빼가지고 제곱하고 더해서 루트 씌우는 거. 그게 두 점 사이의 거리죠. 말로 한 걸 식으로 써보면 A랑 B랑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지금 식으로 쓰려고 그래요. 식으로 쓰면 자, 알파에서 베타를 빼가지고 제곱하고 요게 X좌표끼리 뺀 거고 그 다음에 Y좌표끼리 빼면 알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K 요거를 제곱하고 그 다음에 둘이 서로 더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그게 바로 이 점이랑 이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죠. 요거 중3 때 공식 비슷하게 해가지고 수업을 했었어. 물론 저랑 같이 공부를 한 적은 없겠지만 학교에서 배웠고 시험에도 나왔을 거예요. 두 점 사이의 거리 해가지고 이게 3루트 2가 된다라고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진 것이죠. 자, 그러면 얘를 보면 일단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나중에 처리하기로 하고요. 요 아래 거를 좀 계산을 해보면 알파 마이너스 K 그리고 괄호를 풀면서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K의 제곱 이렇게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K하고 플러스 K를 없애버렸어.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없애버리고 보니까 뭐야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은 녀석이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만 남네?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뭐 물론 바깥에 이렇게 루트는 하나 있습니다. 루트는 하나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루트 안에 2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게 이제 좌변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변이라고 하는 건 3루트 2를 요 숫자를 그대로 이렇게 갖고 와서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양변에 지금 다 루트가 있으니까 불편한 거 아니야? 그러면 양변을 다 제곱을 해줘요. 다 제곱을 해주면 좌변에 남는 거는 2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만 남게 되고 우변도 제곱을 해주게 되면 9 곱하기 2에서 18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9가 될 것이고 2로 나눠가지고 자 그런데 지금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건 뭐야? 구하고 싶은 거를 보니까 실수 K의 값을 구하라 그랬거든. 그리고 여기 아까 알파랑 베타라고 이렇게 뜬금없이 뒀지만 사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알파랑 베타라고 하는 게 요 식의 해램에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알파랑 베타래매. 그러면 요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x제곱 그 다음에 넘겨서 플러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이렇게 생긴 녀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요.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k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 요 식에서 요거를 이제 갖고 와서 마무리를 지어주면 돼요. 마무리를 지어주면 되는데 요거 좌변 전개하면 뭐 돼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되죠? 요게 9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게 이만큼이 정보가 있어요. 정보가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렇게도 바꿀 수 있잖아. 왜냐면 요거 전개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2 알파 베타가 되니까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해주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똑같아지죠. 이게 9라는 걸로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라고 했고 즉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 곱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얼마래요? k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이게 9가 나오도록 그렇게 k 값을
결정을 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럼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4k 플러스 4는 9다 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4, 5를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4k는 4다. 그래서 k는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최종적으로 끝내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쭉 풀어왔는데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르겠죠. 정리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애초에 요 그래프랑 요거랑 만나는 두 점이 있다 그랬어요. 만나는 두 점이 있다 그랬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썼죠. 둘이 서로 같다. 둘이 서로 같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교점들의 x좌표를 구하고 싶은 2차 방정식이 되는 것이야. 걔를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러면 여기서 두 점을 a랑 b라고 얘기를 해서 각각 알파, 베타 x좌표를 그렇게 놨어. 그렇게 놨더니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k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요거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나왔고요. 요까지 해놓는 게 이제 1단계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조건이 뭐냐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3루트 2다라고 줬거든. 그래서 이 두 점이라고 하는 걸 각각 알파, 베타라는 걸 이용해서 알파 마이너스 k, 베타 마이너스 k 요 식에다 넣어서 좌표를 구했던 것이고, 얘네 두 점 사이의 거리가 3루트 2다라는 식이 바로 이렇게 세우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세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쭉 요쪽 부분 조금 정리하고 내려오다가 제곱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해가지고 요 정도 식까지 이제 구하게 되고, 요 정도 식까지 구했으면은 여기 1단계에 구해놨던 값이랑 이걸 이용해가지고 k 값을 구해낸 거예요. 나머지 뒷단계는 뒷단계 식 조금씩 변형해가면서 구해냈던 것이죠. 풀 수 있을까요? 요 정도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학교 시험에서도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그 정도 문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이제 100점 방지용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여기 이제 풀어놓은 과정이 있으니까 요거를 적용할 수 있는지 하나만 일단 풀어보도록 하죠. 먼저 148번 숫자만 바뀌어 있는 형태예요. 숫자만 바뀌어 있는 형태니까 여기 지금 풀어놓은 것들을 살짝 참고해 가면서 148번을 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풀고 별로 수업은 안 한 것 같긴 하지만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어요. 수업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시간은 또 많이 가 있네. 늦게 들어왔군요. 148번 풀어보세요. 오전반 수업을 할 때 이 문제를 풀었거든? 이 문제 풀었는데 오전반 수업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알파랑 베타랑 넣고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1, 베타 제곱 플러스 2베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놓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놨더니 식이 엄청나게 길어지더라고. 뭐 그래도 답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나마 요 1차에다 넣는 게 훨씬 식이 짧게 나옵니다. 아유, 잘 푸네. 식은 좀 써가면서 푸나? 푸나요? 뭐 어때? 숫자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면서 쓰는 게 아주 쉽지는 않죠? 네, 맞아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냐? 왔어요. 이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두 점 사이 거리. 요 두 점 사이 거리는 4루트 3이다 라고 이렇게 식을 세워야 되는 거죠. 요 부분. 두 점 사이 거리는 자,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 두 점 사이의 거리 A, B, C, D.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루트를 일단 크게 써요. 크게 쓰고
x좌표끼리 뺀 거 a-c의 제곱, y좌표끼리 뺀 거 b-d의 제곱. 이게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돼요. 뭔가 패기 넘치게 아까 쓰던데. 어떡해. 은성이 아까워서. 얼마나 왔니, K? 어떡해. 두 점 사이 거리가 얼마래요? 두 점 사이 거리가 얼마래요? 4루트 3. 근데 왜 갑자기 4루트 2가 나왔을까이? 48이죠. 24겠네요. 마이너스 8이겠네. 4K가. 정답. 훌륭해요. 자, 갑자기 4루트 2가 4루트 3, 아니 4루트 3이 4루트 2로 바뀌는 것만 아니었으면 나왔는데. 나왔어. 훌륭해요. 얼마 나오나요, K는? 혹시 여기 이거 따라가면서 식은 좀 써봤나요? 사실 완전 똑같은데 숫자만 바뀐 문제야. 그래서 식은 어디까지 써봤나요? 1번? 2번? 끝까지? 소영?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막 열심히 하고 있었군요. 훌륭해요. 그렇지. 답은 K는 결국 마이너스 2가 나올 것인데. 갑자기 알파랑 베타가 뭔 소린가 싶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별로 안 친해서 그래. 그건 그런데. 자, 그러면 자, 뭐 똑같은 거니까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서 알파하고 베타가 뭐냐면은 2차 방정식 뭐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이 중간에 나오잖아. 요거를 만족시키는 x 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거 하나를 알파, 나머지 하나를 베타라고 이렇게 두는 거야. 문자로 이렇게. 뭔지 숫자로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문자로 일단 둬놓고 관계를 막 알아보는 그런 식인 거죠. 자, 148번. 얘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 얘 그래프와 y는 x 플러스 k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4루트 3이다. 자, 그러면 만나는 점을 구하려면 일단 얘네 둘이 서로 같아요 라고 둬주고 정리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왼쪽으로 다 넘긴 거야. 그 다음에 요걸 만족시키는 x 값이 두 개가 알파랑 베타라고 이렇게 둔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얼마냐?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6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가 돼야 되니까 1 마이너스 k가 되겠군요. 이렇게 구해놓습니다. 요게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쓴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나는 점이라고 하는 게 요걸 만족시키는 x, y 값이 알파 그리고 베타라고 했으니까 요 두 점의 좌표를 a랑 b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알파 콤마 얼마를 지나느냐? 여기다 x에다 알파를 넣으면 알파 플러스 k가 y좌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베타를 넣으면 베타 플러스 k가 y좌표가 되겠지요.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4루트 3이라고 문제에서 준 것이야. 그러면 아까 이거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식에 의해서 어떻게 x끼리 빼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더하기 알파 플러스 k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k 제곱 이렇게 한 게 4루트 3이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된다는 거죠. 이 식도 되게 중요한 식이죠.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 그럼 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을 일단 잠깐 두고 K하고 마이너스 K하고 없어지고 이쪽에 남는 거는 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라는 고식만 남겠죠. 그러니까 얘를 둘이 서로 똑같으니까 2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라고 쓰고 얘가 4루트 3이다. 적어주면 제곱 하게 되면 뭐지 되나요? 2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얘 제곱하면 48이 되죠. 여기서 갑자기 4루트 3이 내려오다가 4루트 2로 바뀌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4루트 3을 제곱했을 때 48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건 뭐야? 2로 나누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24예요. 여기까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한 거하고 똑같은 식이야.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하면 위에처럼 이제 다시 돌아가겠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라는 것, 알파 곱하기 베타가 1 마이너스 K라는 것을 여기다가 이제 옮겨서 쏙쏙 넣어주면 답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6의 제곱이니까 6의 제곱, 여기서 6의 제곱이면 36,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1 마이너스 K 하면 그 값이 24가 되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K 36 24 해서 요거 계산하면 32니까 넘어가면 4K가 마이너스 8이에요 라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K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왜? 뭐 또 신나는 일이 있나요? 알겠죠? 이런 유형의 문제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관계에서 그나마 제일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어가면 지금 푼 거보다는 좀 더 쉬운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에이, 진도 나가야 되는데 뭐 자꾸 쉬는 시간이래. 알았어요. 좀 쉬었다가 요 80페이지, 81페이지, 82페이지, 83페이지, 84페이지까지 해야 되는데 이제 다 함. 여러분, 우리 과학 수업을 너무나도 오랫동안 안 한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수업해요. 내일이죠, 내일. 내일? 금토일 3일 연속으로. 어디냐? 뭐 늘 하던 시간인데. 1시간 더 했군요. 아니요? 아니야. 금요일, 토요일 하고 그냥 일요일 하루를 더 해요. 5시 반부터 7시 10분이네. 그렇죠? 그대들 전부 다. 도현이 빼고는 다. 세진이는 낮 시간이네. 1시 50분부터 3시 반. 그 시간에 나오면 돼요. 그래서 5반 걸린 사람 손. 뭐라고요? 5반 걸린 사람 손. 반. 반만 나왔어. 아직 안 나왔는데 아무것도. 챗. 뭐? 우리 3월이 반만 나왔어. 보여줘. 정보가 느리군요. 나 왜 나만 몰랐네. 그래요. 강대성 3월 그럼 우리
필수 예제 8번 그리고 9번을 보도록 하겠어요. 자, 필수 예제 8번. 필수 8번.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접하는 직선이라고 얘기를 하는군요. 자, 2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에 접하고 그 다음에 직선 y는 2x 마이너스 1에 평행하대요. 얘는 평행하고 그 다음에 얘는 접한다 라고 하는데, 자, 일단 요거랑 요거랑 두 조건을 줘놨어. 두 조건을 줘놨죠. 그런 직선의 방정식 y는 ax 플러스 b를 구해라 라는 문제인데, 첫 번째 조건에서는 뭘 써먹으면 될까요? 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라는 녀석이랑 그 다음에 실제로 접하는 직선은 얘랑 접하는 게 아니라 얘랑 접해. 그치? ax 플러스 b랑 접하는 거야. 문제를 읽어보니까. 그래서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라는 녀석이랑 ax 플러스 b가 접한다. 즉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이렇게 둬놓고, 이게 정리를 하면 2차 방정식이 될 텐데, 이 2차 방정식 근이 몇 개라는 거야? 만나는 점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얘가 중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라고 이렇게 첫 번째 조건을 해석을 하면 될 것이고요. 근데 아직 그거 가기 전에 두 번째 조건도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y는 2x-1이랑 y는 ax 플러스 b랑 서로 평행하대. 잠깐만 있어봐. 1차 함수가 평행하면 어떻게 되죠? 뭐에다 써먹죠? 뭐가 같으면 평행이죠? 기울기. 그렇지. 기울기가 같으면, 요 기울기가 같으면 평행인 것이야. 그리고 y절편은 같지 않으면 그게 바로 평행이죠. y절편까지 같아버리면 서로 일치하는 그래프가 되는 것이고, 기울기는 같은데 y절편이 서로 다르면 평행한 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요 조건에 의해서 a 값을 바로 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a가 2여야 된다라고 준 거다라는 거를 요 두 번째 조건에서 알면 되겠어요. 그러면 아까 이 첫 번째 조건 식이 a 대신에 2를 써줘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오른쪽에 있는 걸 다 왼쪽으로 넘기면 x제곱 플러스 5 빼기 2 해가지고 3x가 될 것이고, 그 다음 플러스 2 마이너스 b는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이 접한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접한다는 거는 얘가 이런 식으로 만나요.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고 1차 함수가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 딱 한 점에서만 만나는 걸 접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한 점에서, 요 점 딱 한 점에서만 만난다라는 걸 이제 접한다고 표현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얘가 근이 몇 개 있어야 되냐? 한 개만 있어야 된다. 한 개만 있다는 얘기는 중근을 간다는 얘기니까 요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쓰는 거야. 판별식을 써서 그 값이 0이어야 된다라고 식을 두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래간만에 돌아왔지만 판별식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죠? 자, 한번 불러보세요. 여기서. 자, 뭐부터 쓰면 되죠? 그렇죠. 왜? 3의 제곱. 요게 이제 b에 해당하고, 요 앞에 a는 1이고 c는 2 마이너스 b거든.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건 3의 제곱, 이게 b제곱이고, 마이너스 4 곱하기 a가 1이죠. 그리고 c가 2 마이너스 b네요. 곱하기를 써야 되겠네. 곱하기 2 마이너스 b. 요 값이 0이어야 된다. 요걸 만족시키는 b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계산하면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2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니까 9 마이너스 8 플러스 4b가 0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은 1 플러스 4b가 0이라는 거니까 b는 얼마다?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예요? 상수 a하고 b의 값을 구해라. 아까 a는 구했어. 평행하다는 거에서 벌써 나왔거든. a는 2라고 나왔었고, b는 방금 구한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이렇게 두 개를 써주면 되겠죠. 풀 수 있겠? 없겠니? 뭔가 이렇게 저도 좀 로컬라이징 해가지고 말씨를 써보고 싶은데 어색하기 짝이 없어요. 자, 필수 이제 9번. 그래프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합이라고 돼 있는데, 그래프가 하나 주어져 있네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x, y, 그 다음에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돼서 슝, 이런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요. 얘가 y는 fx라고 하는군요. 자, y는 fx의 그래프가 이 그림과 같다. 2차 방정식 f 곱하기 x 플러스 p는 0의 두 실근의 합이 4일 때, 두 실근의 합이
합이 4일 때 P값을 구해라 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얘가 y는 fx라고 했으니까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으면 얘네들의 실근의 합은 뭐가 될까? 일단 근은 뭘까? 근은 바로 요 x축이랑 만나는 점의 x좌표 마이너스 3이랑 1이 요거의 해가 되는 거거든. 그거 알겠니? 이때까지 계속 설명했던 게 그런 내용이었는데 x가 마이너스 3이라든지 1이 들어가면 fx의 값이 0이 되는 fx 값이라는 게 결국 y 값이잖아. y좌표가 0이 되는 그 x좌표가 마이너스 3이랑 1이다 라고 이렇게 둘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얘 둘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4가 유지가 될 것이야. 마이너스 3에서부터 1 사이니까 거리가 4가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하고 요거하고 차이를 한번 보니까 여기에는 x였는데 여기는 x 플러스 p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 그래프를 어떻게 이동을 한 걸까? 여기 평행 이동한 거거든. x 대신에 x 플러스 p라고 넣은 거잖아. 근데 평행 이동 혹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이 그래프를 이쪽 x축의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을 한다. 1만큼 이동을 한다 그러는 건 아마도 여기 마이너스 2라는 점이랑 2라는 점을 지나도록 이렇게 이동을 시킨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1만큼 이동을 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돼. 요 그래프가 바로 요 방금 이렇게 이동을 시킨 녀석이란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x 대신에 그 양의 방향으로 한 칸만큼 가고 싶으면 마이너스 1을 더 넣어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x 플러스 p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p만큼 양의 방향으로 이동을 시킨 그런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평행 이동을 시킨 그래프라는 것이야. 별로 좋지 않군요. 여러분 도형의 평행 이동 본 적 있나요? 함수에서 x 대신에 x-p 넣고 y 대신에 y-p 넣고 자, y는 x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제일 간단한 그래프죠. 근데 얘를 한 칸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싶어요. 요게 1점을 지나도록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니? 얘가 x축 방향으로 한 칸 이동을 한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되면 x 대신에 x-1을 넣어주면 이 그래프가 되는 거야. y는 x-1. 그렇죠? 그렇겠죠. 여기 뭐 마이너스 1을 지날 테니까. 그리고 이 y는 x라는 그래프를 만약에 y축으로 한 칸 위로 이동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아마도 그래프는 왜 폭이 다른 것 같지?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한 칸을 이동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y 대신에 원래 있었던 y는 x에서 y 대신에 y-1을 넣어주면 그게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을 시킨 거야. 정리를 하면 y는 x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fx는 0이라고 하는 거를 x 플러스 p로 바꿨다는 얘기는 뭐냐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p만큼 이동을 시켰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야. 그래서 이 그래프 원래 있었던 그래프를 얼마만큼 밀면은 두 실근의 합이 4가 되겠느냐 그걸 물어보는 것이야. 근데 지금 얘네들 폭이 4라고 하는 거는 평행 이동을 하더라도 바뀌지가 않아요.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한 근이 만약에 마이너스 2가 한 근이 됐다라고 하면 나머지 한 근은 2가 되는 것이고 한 근이 마이너스 1이 됐다 그럼 나머지 한 근은 3이 되는 것이고 한 근이 0이면 나머지 한 근이 4가 되는 거겠지. 그렇죠? 그 폭은 유지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두 실근의 합이 4가 되려면 무슨 그래프가 돼야 되느냐? 이제 눈치를 챘겠죠 아마도. 그래서 슉 떨어지는 0을 지나고 4를 지나도록 요 점이 4가 되도록 그런 식으로 이동을 시켜야지 얘가 두 실근의 합이 4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보니까 원래 있었던 녀석에서 몇 칸 이동을 한 거니? 원래는 근이 마이너스 3이랑 1이었는데 0이랑 4가 되도록 가려면은 x축으로 3만큼 이동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 플러스 쪽으로 3만큼 이동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결국 여기 p에 들어가야 되는 숫자는 실제로 이 노란색이라고 하는 거에 그래프라고 하는 건 원래 있었던 거에서 3칸 오른쪽으로 간 거니까 f x-3은 0의 그래프라는 것이죠. 오케이? 그리고 그게 바로 x 플러스 p하고 같아야 되니까 p 값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도형의 평행 이동하는 방법. x 대신에
p만큼 이동을 시키고 싶으면 x-p를 넣어라 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실근의 합이 4라는 게 무슨 말인가? 그걸 이해하는 거. 그러면 이 폭이라는 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폭이 원래 4였으면 얘도 계속해서 4겠지. 그러려면 이쪽에 있는 게 무슨 숫자여야 되는가? 그거를 알아내는 게 두 번째 필요한 능력이 되겠어요. 요거 되게 비슷한 문제가 150번에 있거든요. 그래서 149번 같은 경우 149번, 150번 요 두 개를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최소를 이야기하러 가도록 하죠. 일단 149번부터 한번 풀어보세요. 149번.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그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y는 ax 플러스 b라고 일단 놓습니다. 놓고 그 다음에 a 값이랑 b 값을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되겠죠? 얘들아 어렵니? 네. 어렵니? (3월) 달에 원래 내 생각은 1학년 1학기에 배우는 거를 나머지를 좀 다 하고 더 하고 그러니까 한 달 남짓 더 하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범위를 준비를 하러 이렇게 돌아가려고 했는데 또 그냥 중간고사 범위를 계속 공부해요라는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 어떻게 생각하니? 아무래도 좋아요. 이런 거냐? 한번 생각해봐. 생각해보고 저도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149번은 풀어보았나요? 얘랑 평행하대. 그러면 일단 a 값은 알겠지. 마이너스 2라고. 그렇죠? 다품? 아니요, 모르겠어요. 에이, 이게 왜 그래? 이해 안 돼요. 얘가 칸이 4만큼이잖아. 네. 4만큼인데 그러면 한 근이 알파면 다른 한 근은 알파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왜요? 그러면 이 두 근의 합이 3이 되도록 하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겠죠? 마이너스 1 같은데? 그래서 무슨 소리냐? 한 근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나머지 한 근은 얼마? 2분의 7이면 된다 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0.5, 3.5. 그러면 얘가 어떻게 움직인 거야? 얘가 오른쪽으로 2분의 1만큼 가려면 원래 있었던 녀석에서 x 마이너스 2분의 1 f x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잖아. f를 일단 써보시고요. 괄호를 열어서 x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fx의 그래프였으면 fx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그래프가 지금 조건에 맞는 녀석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x 플러스 p랑 x 마이너스 2분의 1이 같아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p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죠. 모르겠다. 자, 149번은 풀어봤어요? 좋아요. 훌륭하게도 a 값은 바로 구했군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여기서 a 값은 마이너스 2라는 거 바로 나오죠? 저 문제에서.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서로 같다라고 이렇게 놔요. 놓고 중근을 갖도록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d가 0이 되도록. 판별식이 0이 되도록. 모르겠어요. 은별, 나은님? 150이요? 149번, 150번 둘 다. 149번 했는데 150은 모르겠어요. 149번은 답이 무엇이 나왔나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래, 훌륭해요. 은성이도 그렇게 나왔니? 써요? 149번 풀고 있나요? 요거 여기서 했던 거 맨키로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 기울기 구하고 그 다음에 지금 구하기 짝이 없는데 그 다음에 같다라고 놓고 판별식 써주면 되는 거죠. 자, 150번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150번은 자, 150번 원래 있는 그래프가 x, y, 마이너스 1, 3 이렇게 돼서 쑥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그래프가
있죠. 얘가 fx라는 그래프야. 그죠? fx라는 그래프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요 점이 이제 마이너스 1이었거든? 마이너스 1이었는데 0이랑 4를 지나는 요런 그래프가 있다고 해보죠. 노란색 그래프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얘는 f하고 뭐 시기의 그래프일까? 그거 이해되니? 그거 이해되면 됐는데. 뭐라고요? 이 하얀색이 fx의 그래프잖아. 그런데 이 노란색의 그래프는 그러면 뭐라고 나타낼 수 있겠느냐를 물어봤어. 그러면 이 하얀색의 그래프를 이쪽으로 한 칸 이동시킨 그래프잖아. 그치? 마이너스 1이었다가 0이 되고 3이었다가 4가 되는 거니까 한 칸씩 이동을 시킨 거죠. 그거를 fx-1이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네. 그러면 다 됐어요. 그럼 다 됐는데 지금 얘를 이동을 시켰더니 두 실근의 합이 3이 되도록 하라 그랬죠. 근데 원래 있었던 녀석의 두 실근의 합은 일단 마이너스 1이랑 3이기 때문에 두 실근의 합은 2고 두 실근의 거리 차이는 얼마가 되니? 거리 차이는 4죠. 이 거리 차이라고 하는 건 바뀌지 않아요. 0에서 4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한 근을 알파라고 뒀으면 나머지 한 근은 뭐가 되냐면 두 실근의 거리 차가 4니까 알파 플러스 4가 된다고. 그렇죠? 그러면 얘랑 이거 더했을 때 그 값이 3이 되어야 되니까 알파 더하기 알파 플러스 4 한 게 3이다 라고 식을 세워주면 이 알파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알파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원하는 그래프가 뭐냐면 얘랑 얘 사이에 있는 심혈을 기울여서 그렸어요. 자, 하얀색이랑 노란색 정확하게 중간에 있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요. 여기는 2분의 7이 되는 그런 그래프를 알려주세요 라고 한 거지. 그럼 뭐가 되겠어? 얘는 f? 얘가 fx고 얘가 fx-1이면 사이에 있는 거니까 x-2분의 1이 되겠지 뭐. 그렇죠? 정확하게 중간에 있는 녀석이 되겠지. 즉 원래 있었던 녀석을 2분의 1만큼 오른쪽으로 이동시킨 그래프가 된다는 것이고 얘가 뭐랑 같으냐면은 fx 플러스 p다 라고 하면 p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p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어요. 근데 왜 굳이 옮겨요? 굳이 옮겨야지 얘가 두 실근의 합이 3이 되거든. 지금 현재는 두 실근의 합이 2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그랬어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겁니다. 자, 최대 최소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죠. 149번이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여기에서 풀었던 거랑 아주 유사한 방법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숫자만 바뀐 그런 문제예요. 안 나와니? 그래요. 마이너스 4b는 마이너스 8이라고 써놓고 b가 왜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좋아요. 81페이지로 봅시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최대 최소. 왜? 그래요. 자, 최대 최소. 에이, 뻥치고 있어. 15분 남았는데. 자, 최대 최소라고 하는 거 우리 일상생활에서 최대 최소라는 말 많이 쓰죠? 최대 얼마, 최소 얼마 이렇게 표현하잖아. 바로 그거예요. 그냥 딱 그 얘긴데 1권 얼마 안 남았죠? 빨리 하고 2권도 해요. 오늘? 아니 오늘 말고. 어제만 해도 1권은 다 끝났어. 1권 다 끝났으니까 우리도 얼른 끝내요. 자, 봅시다.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요런 꼴을 주로 많이 봤었어 이때까지. 그쵸? 뭐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6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차식을 많이 봤었죠. 많이 봤었는데 요것만 보고는 최대값이 얼마인지 최소값이 얼마인지 지금 얘기하려는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 y값이야. y값이 크면은 그걸 최대라고 얘기를 하고 y값이 제일 작은 거를 최소값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즉 x에다 뭔가 값을 넣었을 때 전체적으로 식을 계산해서 나오는 그 값이 크냐 작냐를 얘기를 하는 것이야.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최대 최소라는 걸 구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얘가 a 값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가 생긴 모양이 아예 달라져. a 값이 여기 x제곱 앞에 있는 숫자 요게 플러스라면 양수라면 양수가 곱해져 있다면 그래프의 형태가 이런 형태가 돼요. 뭔지 알겠나요? 2차 함수가 이렇게 포물선이 되는데 1번 이렇게 되는 게 있고요. 2번은 어떤 게 또 있을 수 있느냐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요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플러스면 하얀색 1번처럼 될 것이고 여기 있는 개수가 마이너스 값이면 2번처럼 아래에서 와서 찍고 내려가는 그런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왜? 아니 여기 지금 x축이랑 y축이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게 되면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a가 플러스라면 쭉쭉쭉쭉 위로 가버릴 거고 a값이 마이너스면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래로 쭉쭉쭉쭉 내려가 버릴 거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일단 그 얘기가 저기 박스 안에 있고 그러면 a값이 만약에 플러스였다면 1번처럼 될 건데 1번 그래프가 될 것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최소값이라고 하는 건 여기 아래에 제일 밑으로 내려간 녀석이 최소값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근데 최대값은 어디로 가 있을까? 최대값은 플러스 무한대로 가버리겠지. 그렇죠? 저 끝에 무한대로. 근데 무한대라는 건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최대값은 없다. 최대값은 없고요. 최소값이라는 녀석만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최소값은 있다. 있다는 뜻이야. 0이라는 게 아니고 요 점의 y좌표 그게 바로 최소값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a의 부호가 마이너스라면 2번처럼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고 이 경우에는 최대값만 존재하고 최소값이 없는 것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특정하게 뭐 그렇게 그냥 얘가 있고 얘가 없도록 그렇게 된다는 거야. a 값의 부호에 따라서. 그 a가 여기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고요. 박스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이때까지 많이 봤던 이런 형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형이라고 해요. 일반형. 그런데 요거를 바꿔 쓸 수가 있어. 완전 제곱꼴로 바꿔 쓴다라는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표현을 하게 되면은 a 곱하기 x-m의 제곱 플러스 n 뭐 이런 형태로 바꿔 쓰게 되고 요거를 표준형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표준형. 말장난하는 것 같아. 일반형이랑 표준형이랑 어감만으로는 뭐가 뭔지 전혀 감이 안 오죠. 그렇죠? 뭐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일반이든 표준이든. 그렇죠? 근데 얘가 일반형은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쓰는 자유형에 가깝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표준형은 딱 틀에 맞춰서 쓰는 거야. 무슨 틀이냐면 이런 식으로 뭔가 x를 포함해가지고 제곱이 형태로 나오도록 그렇게 딱 맞춰서 쓰는 형태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문자로 써놔서 뭔지 감이 안 오겠지만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y는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이라는 이런 일반형의 식이 하나 있었다고 하면 얘를 똑같이 해가지고 표준형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 요거를 잘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 3학년 때 했던 거야. 3학년 때 했던 건데 2 하나 뽑아주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 해주고 그 다음 뒤에는 뭘 더 붙여주면 될까? 플러스 1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8을 더 붙여주면 위의 식이랑 아래 식이랑 똑같다 라고. 그만큼 빼야 돼요? 얘가 방법이 뭐냐면요. 요게 지금 상수가 요거까지만 썼을 때 상수가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를 보려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랑 2를 곱한 것만큼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들어갔던 것만큼 빼줘요. 2가 들어갔었으면 2를 빼주고 위에 있었던 것만큼 그대로 갖다 옮겨 써주면 최종적으로 요거 계산해가지고 마이너스 8이라고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일반형이라고 부르고 요거를 표준형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서로 둘이 같은 식이야. 얘를 전개하면 정확하게 요게 나와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것. 요게 사실은 최대 최소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했었어. 3학년 때. 했었죠. 기억이 날 텐데. 1학기 때. 1학기 기말고사에 아마도 이거 나왔었을 것 같은데. 또 기가 막히게 요거 잘 바꾸더라고 애들이. 뭐 막 이렇게 하던데. 막 2 뽑아내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그다음에 뭐 플러스 1 이렇게 뭐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풀더라고. 뭐 그 방법도 좋아요. 수업을 안 들었군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걸 잘 모르겠으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표준형 바꾸는 거 이거 중요하니까 설명해 줄 거거든. 자 요거가 정답이에요. 요거 정답인데 바꾸는 과정을 옆에다가 해가지고 보여줄게요. 잘 봐. 이거 잘 써먹어야 돼. 첫 번째 단계 x제곱 앞에 있는 개수를 옮겨 쓴다. 그게 첫 번째 단계 1단계 2라고 써요. 두 번째 단계는 꼴 자체가 x-m의 제곱이니까 x-네모의 제곱이라고 요거까지 써. 그냥 이건 항상 요런 모양으로 쓰는 게 2단계가 돼요.
그 다음에 이 식이랑 결국 같아져야 되는 거잖아. 같아져야 되니까 일단 네모를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야. 네모를 결정해주는 부분은 뭐냐면 x의 1차 항 부분, 이 개수 마이너스 4를 맞춰줘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4를 맞춰줘야 되는데 여기서 전개를 해가지고 얘를 전개해가지고 x의 1차 항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얘하고 다 곱하고 요 앞에 있는 것까지 곱해가지고 1차 항의 개수가 나와요. 무슨 소리냐면 얘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 네모 x 플러스 네모 제곱, 그런데 요 앞에 2가 곱해져 있는 이런 형태로 전개가 되잖아. 실제로 얘를 전개를 한다고 하면 그 중에서 관심 있는 부분은 얘하고 곱한 마이너스 4 네모 x, 이게 관심이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4 네모 x랑 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 4x랑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4x랑 같아야 되니까 뭐 x는 필요 없고요. 마이너스 4 네모랑 마이너스 4랑 같아야 되니 네모는 1이야 라고 이렇게 구하는 거야. 마이너스 4랑 네모랑 x를 곱한 거랑 마이너스 4랑 x를 곱한 거랑 같아야 되면 네모는 1이어야 되잖아. 네모가 마음에 안 드나요? 네모가 마음에 안 들면 뭐 여기 m이라든지 이런 문자로 써도 상관없어. 에이, 알았어. 아니, 네모로 하니까 좋아하던데 네모가 별로 안 좋나 봐요. 그러면 여기를 x 플러스 m이라고 일단 써놓고 그냥 문자, 다른 문자 하나 써가지고 m이라고 써놓고 또 m이라고 써놓으면 또 좋아. 자, 그럼 얘 전개하면은 x제곱 플러스 2mx 플러스 m제곱 이렇게 되고 앞에 2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 그렇게 되면 얘가 2x제곱 플러스 4mx 플러스 2m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이 4mx랑 여기 있는 마이너스 4x랑 같아야 된다고. 등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같으려니까 m이 얼마여야 되느냐 하면은 m이 그래? 그럼 마이너스 1이네. m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m이 마이너스 1이면 돌아가서 m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써줍니다. 요게 3단계. 3단계가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여기에 정확하게 들어갈 숫자를 구하는 거. 요거 몇 번 연습해봐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 4단계가 남았어. 마지막 4단계는 뭐냐면요. 상수를 맞춰줘야 돼. 지금 x제곱의 개수 맞췄고 x 1차항의 개수도 방금으로 맞췄어. 따라서 상수만 맞춰주면 되는데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되는데 그 마이너스 6이라는 건 어떻게 나오느냐? 얘를 제곱해가지고 1이 나오겠죠. 그리고 앞에 2가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여기에 상수가 2가 들어가 있는 상태란 말이지. 요까지 전개를 하면 2가 들어가 있는 상태야. 근데 좌변에는 마이너스 6이 있고 여기에 2가 있어? 똑같이 맞춰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마이너스 8 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게 4단계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 모양을 만드는 거 4단계에 걸쳐서 바꾸게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6이 있어요. 마이너스 6이 있어요. 이쪽에 플러스 2가 있어요. 그러면 바꾸는 건 이쪽에서만 바꿀 수 있는 거야. 2가 있는 쪽을 어떻게 해주면 마이너스 6이 될까? 8을 빼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표준형으로 바꾸는 단계입니다. 아니에요. 끝 아니고. 이 친구들 이해도 안 해놓고 끝이라고 여기. 그러려 그래. 괜찮아요. 여기 뒤에 가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되죠. 아, 그런데 표준형으로 왜 바꾸나요? 근원적으로 왜 바꾸느냐? 얘가 이렇게 되면 x-1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 부분은, 요만큼 부분이. 근데 앞에 플러스가 곱해져 있잖아. 따라서 x가 1일 때가 이 함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최소의 값이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8이 최소값이 되는 거고, 요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마이너스면 여기에 있는 숫자가 최대값이 되는 거고, 그거 하려고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한 페이지를 넘어가서 83페이지에 있는 문제 하나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더 최대 최소가 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이 최대 최소 문제 중학교 때, 물론 중학교 때는 되게 조그만하게 이렇게 다루기는 하는데 그것 때도 하긴 했는데 3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25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일단 요 앞에 개수가 부호가 뭐니?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플러스죠. 플러스라는 얘기는 그래프가 이런 모양일까요? 아니면 이런 모양일까요? 왼쪽 오른쪽? 왼쪽이라는 얘기죠. 왼쪽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는 최대값을 가질까요? 가지지 않을까요? 가지지 않겠네요. 자, 그러면 최대값은 일단 0이 아니라 없다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죠. 최대값은 없어요. 써주고
최소값만 구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점. 최소값을 구할 것인데 최소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죠.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3이라고 해주고 x 그 다음에 뭔가 플러스 뭐시기를 해가지고 제곱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바꿔야 표준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18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그런데 2도 곱해야 되고 3도 곱해야 되고 여기 있는 숫자까지 곱해서 마이너스 18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18을 만들려면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3 요거랑 다 곱해서 마이너스 18을 만들어주면 된다고. 이렇게 설명하면 좀 편할래나? 자, 아까 요만큼 비어있었죠? 비어있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2라는 숫자랑 요 앞에 있는 숫자랑 여기에 들어갈 숫자랑 3개를 다 곱해서 마이너스 18이 나오는 그런 숫자를 찾으면 된다고. 오케이? 그렇게 하면 마이너스 3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죠. 27? 뭐 갑자기 27은 또 어디서? 어? 이거 3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18이 나오는 그런 숫자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왜 이걸 찾았느냐면 요거를 전개하면 요까지만 전개하면 3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8x 플러스 9 곱하기 23에서 27까지 이만큼이 들어간 셈이 되는 거거든. 요까지 맞춰주려고 마이너스 3을 넣은 것이야. 자, 플러스 덤으로 상수가 27이나 들어가 있네요. 근데 좌변에 있었던 거는 25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27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맞춰주려면 여기 뒤에 마이너스 2만 붙여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표준형으로 다 고친 거야. 끝. 그 다음에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녀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x에 3이 들어갔을 때 이만큼이 0이 되고 그때 이 식 전체의 값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2가 될 것이야. 요것만 남으니까 이만큼은 0이 돼버리고 마이너스 2가 되겠죠. x가 3일 때 전체 y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2가 되고 이게 바로 최소값이 된다는 거죠. 최소값은 마이너스 2. 그래서 표준형으로 고치는 거 연락 중요한데 결국 최소값이냐 최대값이냐라고 얘기하는 건 이 부분 뒤에 더 들어가는 상수 부분이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값이라고 하는 건. 왜 2번까지 하나만 더 풀고 가. 아니 요 옆에 있는 거 딱 5번. 5번이래. 나왔어요 3분. 옆에 있는 거 표준형으로만 바꿔봐. 최소값 아니야. 최소값 아니고 야 x 제곱 앞에 있는 부호가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니까 얘는 최대. 최소값이 없고 최대값만 존재를 해요. 뭘 그니까. 이씨 표준형으로 바꿔버리고 확 그냥 막 그냥 싹 그냥. 자 소진이가 아니고 소영이 일로 와. 소영이 이리 오시고. 자 그래요. 야 저기 도현 저거 녹화 좀 끊어주세요. 녹화 좀 끊어주시고. 아 왜 또 녹화 또 아니에요. 제가 그냥 누를게요.